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보복범죄 가능성까지 우려되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신당이 광역단체장 공천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새정치연합의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전략공천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와 화순을 연결하는 국도 확장 공사가 올해 말 모두 끝납니다. 내년까지 10개 구간의 국도가 확장되는 등 도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가 초반 관중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에만 3만 8천 명의 관람객이 새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가해 남성이 재판이 끝나면 찾아간다는 생각,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법원이 피해 여성의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담긴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보내 논란입니다. 피해 여성이 보복범죄를 두려워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5월 25살 여성이 30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을 고소하면서 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내려줄 것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은 소송이 늦어져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범인으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담긴 판결문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적힌 판결문이 가해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성폭력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여성이 신청한 형사배상명령의 판결문에 신원이 노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률과 대법원 예규에 맞춰 쓴 판결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성은 가해자의 보복범죄 가능성을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제 정부 측에서의 답변서가 법률에 그 법에 근거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법을 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한정. 현재 가해 남성은 또 다른 절도범죄로 복역 중인데 출소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재판 과정까지 철저히 보호한다고 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판결문에서 노출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광역단체장 공천 방식을 놓고 후보들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공천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개 속인데 입지자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을 관철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이 가시화하면서 광역단체장 공천을 어떻게 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광주 전남 시도지사 선거는 더욱 그렇습니다. 입지자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식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해서 5천 명 내지 1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완전 국민 경선 선거인단 구성을 제안을 합니다. 당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던 민주당 쪽 후보들은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쪽의 후보들은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당원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점을 감안하면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의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전략 공천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100% 여론조사나 모바일 투표는 부작용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 배심 원제나 공론조사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공천 방식을 놓고 물밑 대화를 시작한 가운데 본격적인 룰의 전쟁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정보전과 여론전이 먼저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지난 주말 3만 8천 명의 관중이 찾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도 두 경기 모두 경기장이 다 차진 않았는데 예전 구장 같으면 세 경기에 10,000원 관중을 기록하고도 남을 구름 관중이 찾은 셈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에 말 그대로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내야석 상단과 하단에서 빈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시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2만 명 넘는 관중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보니까 너무 시설도 잘 돼 있어서 좋고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흥도 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2년 반 만에 걸친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관중 친화형 구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익사이팅 존과 챔피언석 등 다양한 이벤트 좌석은 야구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높이가 약간 보면 허리춤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주말과 휴일에 열린 첫 시범 경기에 관중들이 장사진을 치면서 3만 8천여 명이 입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타이거즈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멋진 경기력을 선보이며 새 야구장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모든 우리 야구인들이 염원했던 게 어떻게 보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불펜을 개방형 직선 구조로 개선하는 등 추가로 60억 원을 재투자해 야구장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야구장이 광주에 들어선 만큼 홈팀인 타이거즈가 올 시즌 팬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그동안 광주와 화순을 오가는 길이 답답했는데 올해 말부터는 도로가 확 뚫립니다. 이처럼 전남 10개 구간의 도로가 넓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재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왕복 8차로로 넓어진 도로를 차량들이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동구 월남 택지지구를 지나며 화순을 연결하는 신도로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공기도 한 달 정도 앞당겨져 올해 말에 확장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순까지 20분 이상 걸리던 길이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주말과 휴일 만성적인 지정체 현상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교통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특히 동절기에 지금 눈이 올 때 되면 다니기가 어려운데 쉽게 아마 통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북구 장등동에서 담양 고서를 연결하는 국도 29호선도 올해 말 확장 공사가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또 국도 1호선 나주 다시에서 왕곡, 국도 18호선 진도 군내 구간이 올해 안에 4차로로 확장됩니다. 낙후 지역의 접근성을 해소하는 측면하고 항만이라든가 어떤 산업단지에 대한 물류비 절감 이런 부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년에는 나주와 여수, 돌산, 보성, 벌교 등 6개 구간에서 모두 75km의 도로가 확충돼 혁신도시와 낙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5.18 기념재단 등이 임을위한 행진곡이 공식 기념곡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기념식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오늘 열린 기념재단 20주년 사업 설명회에서 기념식에서 임을위한 행진곡 재창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큰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18 재단은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재단 20년사와 지난 1980년 해직된 언론인들의 증언집을 출판하고 5.18의 역사를 망라한 기록관을 정식 개관하는 등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에 오갈 데 없는 출소자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이 하나 있는데 비좁고 더러운 데다 운영자의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미인가 시설. 한평 남짓한 컨테이너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씻는 곳도 변변치 않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출소자들이나 특히 갈 곳을 찾기 힘든 장애인 출소자 26명. 아이스도 있다가 일주일 있었지. 그거 있었고 연락하세요. 이들의 열악한 실태를 지난 4달간 조사한 장애인 단체들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시설 관리자인 목사가 장애인 출소자들의 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다달이 수급비 절반이 넘는 25만 원을 이용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횡령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필요하죠. 찾을 수 있으면 다시 찾고 싶으세요? 네. 더구나 생활인 절반이 불명확한 경위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고 병원에 살면서도 이용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급비가 약 40만 원 돈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었던 걸로.
이런 의혹에 대해 목사는 미인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용료를 받아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간식 챙겨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돌아보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다 해결했어요. 예? 그냥 그 사람들 병원에 딱 집어넣고 나물라 한 것이 아니라. 한편 이 미인가 시설에서는 지난 2006년 방화로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데 이어 2011년에도 시설에서 식사와 빨래를 돕던 4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농산물 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거의 모든 품목에서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FTA 타결 소식에 농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하우스 양파밭입니다. 중간 상인들의 발이 뚝 끊겼고 거래 가격은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가격이 한 15,000원 선은 돼야 되는데 지금 한 5,000원 선입니다. 5,000원. 이 가격보다는 거래량이 없다는 것이 가장 지금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고 물량까지 남은 상태에서 다음 달 조생종 양파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가격은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채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농작물 가격이 맥을 못 추면서 농가들이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배추가 1년 전보다 70% 이상, 양파가 60%, 대파와 양배추는 각각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농민단체는 각종 FTA 협상으로 농작물 값이 폭락하고 더 이상 농사 지을 것이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송토했습니다. 한중 FTA 협상뿐만 아니라 각종 FTA 추진을 중단하고 농산물가 폭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겨우내 침체됐던 농작물 가격은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봄철에도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